이상한 놈들이 온다는 굉장히 가볍게 쓰여진 책이고요. 과거에는 어느 한 대중을 상대로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뿌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변종을 정하고 특정한 변종에 대해서 내가 선택권을 상대에게 주면서 다양한 매체와 쇼핑 선택지에 의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셰츠 고딘의 아주 일갈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 컨셉이 되겠습니다. 지금 펭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펭수, 사실은 마케터가 표준적인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특정 대상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펭수를 설계했다? 이런 거 안 나오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아주 변종을, 기존의 디즈니와 EBS와 마블과 예쁜 캐릭터들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그 특정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타겟팅해 라고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변종 펭수가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 스트레드리스라고 하는 이 티셔츠 회사인데요. 여기는 어떤 형태로까지 하냐면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프린트를 한 10장 정도를 온라인에 게시를 해줘요.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거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하게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을 시장에 출시하는 패턴으로 가요. 그러니까 변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한 어떤 타겟으로 해서 특정 정확한 타겟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나왔는데 사실 고객과의 공감의 결과물로 나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독특한 걸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혼자 독특하면 안 되고 고객이 좋아하는 독특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요, 변종의 대중, 대중의 변종, 끊임없는 순환이다.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대중의 변종화, 변종의 대중화가 반복되면서 비즈니스가 계속 변화해 가더라. 그러니 당신의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이상한 놈들을 발견해 가야 된다. 따라서 가다가는 시장에서도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후반의 결론 부분입니다. 문화를 이끄는 엔진이 대중이었던 시대가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변종의 대중화와 다시 새로운 변종의 출현이 가속화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대중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패션업을 한다, 패션 사업을 한다, 그러면 20대 중후반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둘 있고 아파트에 사는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하다 보면 점점점 가장 많은 고객층이 있는 타겟으로 정하게 되죠. 왜냐? 넓은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게 과거에 타겟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비대중입니다. 정보, 선택, 자유,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형의 가상의 이렇게 희미한 어떤, 전에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몰랐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계속 알리는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미 노출돼 있다. 그걸 가져오고 거기 변종에 포커스를 맞춰라. 이런 이야기죠. 전에는 정규 표준 분포가 이게 좁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넓어졌습니다. 굽네 치킨을 좋아하는 제 딸과 처갓집 양념통닭을 좋아하는 저랑 스펙트럼이 일단 넓어요. 어느 한 층을 정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 주질 않는 시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 넓은 스펙트럼조차도 계속 중심층이 이동하더라는 거죠. 한번 정한다고 해서 그 고정되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는 거예요. 이 디퍼런트라는 책에서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비즈니스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맥도날드가 스타벅스 돼가고 스타벅스가 맥도날드 돼가더라. 버거킹하고 맥도날드하고 구별이 없어져 가더라. 왜냐하면 비즈니스에서는 떠나가는 고객의 이야기를 자꾸 듣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결국은 비즈니스의 사막화를 만든다. 똑같아진다. 차별화가 안 되더라. 그런데 변종들은 다르더라. 사실 여기서 변종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탁월한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은 다르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극소수의 접근 방식은 고객이 참아줄 만한 선 이상이 된다면 내버려 두고 다른 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특정한 것을 더 오히려 강화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디퍼런트를 추구해가는 브랜드들이 영속하고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오히려 매니아층을 만들어내더라. 오늘 후반부에 나올 표현이지만 족장이 되더라.
족장을 만들어서 부족을 만들고 부족을 이끌고 다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웃라이어가 아니라 아웃라이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웃라이더는 사실은 달리기를 할 때요, 달리기 선수들의 페이스를 조절해서 앞쪽에서 달려주는 사람들을 아웃라이더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떤 트렌드 세터들이죠. 앞서서 뭔가 변종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자기들끼리만 그랬습니다. 저기 대학로 뒷골목에서 그랬고, 부천 소풍 터미널 뒷골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옷을 입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손바닥 안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뭔가 변종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아웃라이더들이 과거에는 잘 안 드러났는데, 아웃라이어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드러납니다. 매체가 아주 많아졌고 쇼핑 선택지도 늘어났고, 오히려 자기를,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자기를 드러내고 커머스 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갔습니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변종에게 집중해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거 아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고객이 알아봐 줄까? 알아봐 줄 채널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다. 취향을 분명하게 하고 부족을 만들어라.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전제하에 4가지 방법입니다. 1번 물질적 여유, 2번 창조의 일상화, 3번 취향의 시대, 마지막 4번 디지털 쇼핑. 이 4가지에 포커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거랑 영어로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한 페이지씩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여유 결과로 나타난 것이 다양한 선택지입니다. 자, 제가 이거 스마트 스토어 오늘 새벽에 찍은 건데, 네이버에서 연어장이라고 제가 쳐봤어요. 7,900원에서 26,5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화면 캡처를 하나를 해서 그렇지 이 화면이 무려 1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연어장이라고 하는 화면에 10페이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사업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만든 커튼이 최고로 잘 만든 커튼이지만 고객은 커튼이라고 쳤을 때 10개 페이지가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튼을 사는 모든 고객을 내가 상대하겠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커튼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변종을 내가 상대하겠다라는 컨셉이 필요해졌습니다. 모두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선택권이 고객에게 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좋은 모든 것이 아닌 변종에게 좋은 변종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1번 질문입니다. 왜냐? 소비자는 이미 돈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장치킨 먹을지 양념치킨 먹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장치킨이에요. 우리는 양념치킨이에요. 간장치킨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쪽 오지 마세요. 저기 가세요. 우리는 양념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봤더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요. 결국은 그게 안 가잖아요. 1번입니다. 어떤 변종에게 어떤 변종 상품을 줄 수 있을까?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2번째, 이 책에서 재미있는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프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프로 아마추어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세스 고디는 합성어 잘 만듭니다. 아마추어인데 프로 같고 프로인데 아마추어 같은 거예요. 이미 프로인데 활동을 아마추어스럽게 해요. 이미 인스타에서는요, 자기가 만든 어떤 디자인적 결과물들을 그냥 무료로 인스타에다 막 올립니다. 그러다가 삼성에서 연락 와요. 우리랑 콜라보 하자고. 내가 만든 도자기를 인스타에다 막 올려요. 아마추어예요, 그냥. 그러다가 웅진, 플레이 도시 이런 데서 연락 와요. 한정판으로 뭐 같이 팔자고. 내가 만든 비주 공예를 막 올려요. 그러다가 손님들이 막 몰려요. 언니 그거 나 10개만 사고 싶은데요. 언니 그거 나 1000개만 사고 싶은데요. 자기들끼리 아마추어들끼리 커머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거 인스타에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 프로함들입니다.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고요. 공급자가 소비자가 되는 거 급속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함께 할 수 있는 프로함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고객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아마추어로만 보지 마시고 프로암으로 간주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를 해보는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암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3번째, 아이디얼스가 처음에는 이제 6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액이 1,100억 원이 됐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수제품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수제 제품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전에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설렁탕 국물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을 잡죠. 아이고, 저기 아주머니 이거 이렇게 장사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면 한 2, 3년 고민하다가 남편이 퇴직금 받으면 설렁탕 집 차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아 드시고 집으로 다시 가셨죠. 그렇죠?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설렁탕 집에서 만들어 여기다 올려요. 간장게장 만들어서 여기다 올려요. 사진 몇 장 찍어서. 비주공예 만들어서 올려요. 굳이 매장 창업 안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메이커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계단을 넘어야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와디즈 쩌리 가라예요. 와디즈 쩌리 가라입니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몇 개 올려서 몇 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다양한 명찰 만드는 사람, 공예하는 사람, 커피 내리는 사람, 용액 내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름대로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메이커스가 되고 있어요. 우리 상품을 디지털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사업화시키는 언덕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츠 고딘이 말한 것처럼 쇼핑 선택지가 증가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팔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 내가 평생 동안 구매자로서만 존재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살짝 경계선만 넘으면 사업자가 돼 있는 거예요. 경계선만 살짝 넘으면 뭔가 팔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회사 내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전에 안 해봤는데 시작한다거나, 이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요, 사실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약간 아이템을 바꿔서 피보팅하는 것들 많이 돕고 있는데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에 올리면 돼요. 물건 굳이 아니요, 재고 없어도 돼요. 주문 받으면 가져다 팔면 되거든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스타벅스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조금 지금 감 잡으셔야 됩니다.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카테고리를 기술로 나누면 안 되고, 고객을 놓고, 이 특정 고객이죠. 변종이라고 불러요. 고객을 놓고 가로로 잘라내야 됩니다. 기술로 잘라내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로 잘라내면 안 되고요. 저희 회사가 컨설팅 회사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기술과 기능으로 자르면 안 되고, 변종을 놓고 가로로 잘라내야 돼요. 스타벅스를 한마디로 규정하기 참 어렵지만, 감성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 변종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갖다 놓을 게 뻔해요. 교보문고처럼 갈 게 뻔하고, 스타일처럼 갈 게 뻔하고, 랄라블라처럼 갈 게 뻔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만 팔아서는 안 돼요. 이제 임대료 감당 안 될 겁니다. 취향 중심으로, 기술 중심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취향 혹은 문화 중심의 카테고리로 구획이 가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능과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잘라야 돼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나는 어떤 변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품과 기술로 보자면 우리는 무슨 업이지만, 고객의 취향과 문화로 보자면 우리는 무슨 업입니다 라고 자꾸 시도해 봐야 돼요. 자꾸 시도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산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부족을 이끄는 힘이다. 이상한 놈들을 잡으려면 부족을 이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추종자를 만들고 그들을 모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모두에게 좋은 모든 것이 아닌 변종에게 좋은 변종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까? 직원들과 나눠보십시오. 프로암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함께 해볼 수 있는 프로암들이 있어요. 그네들은 돈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그네들과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찾는 것입니다. 상품과 기술로 보자면 우리는 무슨 업이지만, 고객의 취향과 문화로 보자면 우리는 무슨 업이다. 시도해 보십시오. 한 번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맞아요. 우리의 상품은 디지털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팔아볼 수 있는 거. 반응을 한번 볼 수 있는 거. 이 네 가지 질문을 지금 직원들과 함께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오셨는데, 이 질문을 시간 될 때마다 함께 해보시고 직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변종을 이끄는, 추종자를 만드는 부족장들이 다 되셔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전체 매출이 올라가면 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겠죠.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